2015년 4월 4일 토요일 미국 버지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이날 오후 3시 27분 59세의 남성 찰리 테일러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찰리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그의 며느리인 24세 아만다 테일러와 아만다를 따라온 그녀의 친구 32세 슌 볼이었습니다. 이날 아침 찰리는 며느리 아만다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인 4월 5일 일요일 부활절 기념으로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것이니 잠깐 집에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 찰리의 집에 도착한 아만다는 잠깐 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 도중 갑자기 시아버지 찰리가 아만다의 남편이자 찰리의 아들 렉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8개월 전인 2014년 8월 아만다의 남편 렉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때 남편을 잃은 아만다는 충격에 빠져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만다는 남편 렉스의 죽음이 시아버지 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날 시아버지 찰리가 아들 렉스가 죽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들의 죽음에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아만다는 그녀 앞에서 보여준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친구 슌을 바라보며 그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만다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 찰리에게 이제 그만한 제값을 치르라고 말하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만다는 몸속에 숨겨둔 송곳칼을 꺼내 소파에 앉아 있었던 찰리를 공격했고 당황한 찰리는 비명을 지르며 아만다의 공격에 저항했습니다. 찰리는 아만다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녀를 제압하려고 했으나 이때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슌이 갑자기 둘 사이에 개입했습니다. 슌은 아만다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찰리를 떼어내기 위해 타이어 아이언으로 찰리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슌의 공격에 시아버지 찰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흥분한 아만다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찰리에게 다가가 쉬지 않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잠시 후 아만다의 공격을 받은 시아버지 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찰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아만다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죽은 찰리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만다는 그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갈색머리 폭격기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에 자주 접속하는 범죄 블로그 운영자에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아만다는 블로그 운영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아만다와 슌은 찰리가 손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찰리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차를 몰고 노스캐롤라이나로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아만다와 슌이 집에서 떠난 지 얼마 뒤 찰리의 집 2층에서 공포에 떨며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찰리의 간병인이었는데 간병인은 범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찰리가 살해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찰리를 발견했고 찰리를 보자마자 이미 그가 사망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부검 결과 경찰은 찰리가 무려 31번이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발표하였고 즉시 찰리를 살해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당시 찰리의 집에 누군가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지인범에 의한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가장 먼저 찰리의 지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찰리는 지인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해치려는 동기나 의도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찰리를 살해한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은 범죄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블로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블로그 운영자는 사건 발생 당시 아만다에게 전달받은 셀카 사진 한 장을 경찰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아만다가 찰리의 시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시아버지 찰리를 살해했을 때 사용한 흉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만다의 셀카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모든 SNS 계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만다는 그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아버지 찰리를 죽였을 때 찍은 현장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였고 그를 비난하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아만다가 찰리를 죽였다고 확신하고 그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만다의 사진을 언론에 내보내 그녀를 수배했습니다. 뉴스를 본 아만다는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을 수배하는 뉴스 보도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만다는 경찰을 조롱하며 슌이라는 남자와 함께 무사히 도피 중이라는 피드를 올렸습니다. 경찰은 아만다의 SNS 계정 덕분에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 슌이라는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인스타그램에 시아버지 찰리가 남편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직접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아만다는 도주 중에도 쉬지 않고 SNS에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만다는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남편 렉스를 위해 자랑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썼고 곧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마자 아만다는 인스타그램에도 비슷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은색 총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만다는 사진 옆에 드디어 때가 됐으니 지옥에 있는 남편을 따라가겠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적을 이룬 아만다는 정말로 남편 렉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만다는 총과 도주 중 휴식을 위해 들린 한 모텔에서 밤을 보내면서 극적인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범행 당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짜릿함을 느꼈는데 그녀는 사람을 죽일 때 그 기분을 또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황홀한 기분 때문에 아만다는 이날 아침까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아만다는 아침이 되자마자 슌을 깨워 다음 사냥감을 찾을 시간이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슌은 아만다를 도와 찰리를 살해하고 그녀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할 예정이었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슌은 아만다에게 사람을 그만 죽이고 멀리 도망가서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아만다는 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만다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슌은 시간이 지나면 아만다가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만다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아만다와 슌은 차를 타고 가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블루리지 파크웨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주차하자마자 아만다는 휴게소에서 쉬고 있었던 2명의 여대생을 발견했습니다. 아만다는 슌에게 2명의 여대생을 차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여대생들이 차로 오면 한 명씩 맡아서 처리하자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아만다의 말을 듣자마자 슌은 한숨을 쉬며 이제 좀 그만하자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만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슌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아만다는 총에 맞은 슌을 길가에 던져버렸고 차에서 나와 쓰러진 슌과 함께 웃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아만다는 총에 맞은 슌에게 내가 2번째 재물이라고 말했고 슌을 길에 내버려 둔 채 3번째 희생자를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아만다는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었으나 이미 경찰은 고속도로와 주유소 CCTV를 통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만다는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3번째 희생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아만다의 차를 발견한 경찰은 그녀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리 아만다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고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어 이동을 방해하거나 중지하는 데 사용하는 스파이크 스트립을 도로에 깔아 놓았습니다. 경찰은 스파이크 스트립의 도움으로 손쉽게 아만다의 차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아만다는 큰 소리로 웃으며 경찰을 조롱했고 전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아만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뻔뻔한 모습에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아만다 테일러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렉스 테일러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만다와 렉스는 곧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만다는 렉스의 아이를 임신하여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렉스는 아만다를 포기하지 않았고 19세의 어린 나이에 동갑내기 커플은 결혼식을 올려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부부 아만다와 렉스는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던 두 부부는 나이는 어리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다른 부부와 다른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커플에게는 남들과 다른 이상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아만다와 렉스는 범죄 관련 영상과 기사, 그리고 블로그 글을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강력범죄와 연쇄살인범에 대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아만다는 렉스에게 연쇄살인범이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고 말했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자와 살인마 코스프레를 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커플은 감옥에 있는 연쇄살인마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기분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만다와 렉스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둘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렉스는 약물 문제 하나 때문에 아만다와 자주 다투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자신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렉스는 15세 때부터 약물에 중독되었는데 놀랍게도 남편 렉스에게 약물을 구해준 사람은 렉스의 아버지이자 아만다의 시아버지 찰리 테일러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일같이 아만다는 남편 렉스의 약물 문제 때문에 그와 크게 싸웠습니다. 평소에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렉스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정말로 약을 그만하겠다고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찰리가 렉스의 옆에서 손쉽게 약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2014년 4월 렉스의 중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아만다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떠난 집에 홀로 남은 렉스는 술과 약에 빠져 살다가 자신도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렉스의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그의 아버지 찰리는 아들의 상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2014년 8월 아만다는 남편 렉스의 아버지이자 시아버지 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찰리는 이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들 렉스가 헛간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아만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렉스가 죽은 날은 아만다의 첫째, 아들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만다는 남편의 죽음에 망연자실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만다는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나와 남편 렉스를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렉스가 죽은 이후 아만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더 이상 남편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허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이날은 아만다와 죽은 렉스의 생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아만다와 렉스의 생일은 3월 27일로 같은 날짜였습니다. 아만다는 이날 렉스의 묘지에 찾아가 남편의 묘지 옆에서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만다는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구조되었고 목숨을 건져 살아남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만다는 남편 렉스가 시아버지 찰리가 공급해준 약물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며 병원에서 나가면 반드시 찰리를 죽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2015년 4월 1일 아만다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남편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아만다는 친구 숀 볼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구 숀은 아만다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남성이었는데 당시 그는 아만다에게 빠져 그녀를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진한 남성이었습니다. 아만다는 숀에게 시아버지 찰리를 죽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만다는 만약 찰리를 죽이는 것을 도와주면 숀의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아만다의 제안을 받은 숀은 찰리를 죽이고 아만다와 함께 도망가 그녀와 평생 숨어서 로맨틱한 삶을 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상상을 하며 아만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15년 4월 4일 아만다와 숀은 총기와 탄약을 구해 차를 몰고 시아버지 찰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사 직전 아만다는 자신과 남편 렉스의 생일인 3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후 3시 27분에 정확히 맞춰 찰리의 집에 들어가 그를 살해했습니다. 시아버지 찰리를 살해한 아만다는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편 렉스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내면의 악마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계속해서 피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만다의 결정에 반대한 슈는 그녀의 총에 맞고 쓰러져 아만다의 두 번째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만다는 세 번째 희생자를 찾는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아만다의 총에 맞고 쓰러진 슈는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공범 슈는 병원에 입원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아만다와 함께 체포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도중 아만다는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사 내내 미소를 보이며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만다는 처음엔 남편의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아만다는 중간중간 자신의 상황을 SNS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받는 내내 아만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공범 슈는 모든 죄를 인정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아만다는 재판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냥 사형시키라고 소리치며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다가오자 어처구니 없게도 갑자기 아만다는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만다는 시아버지 찰리의 학대로 억울하게 죽은 남편 렉스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런 극단적인 일을 벌린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배심원단은 아만다의 주장을 무시하였고 재판이 시작된 지 약 25분 만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만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모든 죄를 인정한 공범 슈는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슈는 41년 뒤 집행유예가 가능한 6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2050년 후반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쇄살인범이 되고자 했던 아만다는 26세의 나이에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그녀의 사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덕분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